타우. 그 다음은 유온. 너희들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막 물어보고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모르는 거 있을 수 있잖아, 맞지? 근데 항상 물어보는 거는 전 시간에 배웠던 거 좀 많이 물어보고 하니까 그럼 대답을 좀 잘 해라. 너희들이 머릿속에 있는 거하고 본인이 지금 입으로 내뱉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너희들 뭐 개그맨이나 연예인들이나 처음 보다 보면 본방송 들어가기 전에 리허설을 하는 거 알지만 왜 한 번 이렇게 저것들이 다 찍어보겠니? 당연히 대본이나 이런 건 다 외웠을 거야. 근데 말을 해보고 안 해보고 그 차이가 커요. 가수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막 떠들어대도 됩니다. 그렇게 떠들어대는 애들이 눈빛이 한 번 선생님들은 더 가해가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또 어려운 질문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을 하려고 그러면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고등학교 때는 보는데 부끄러워하고 뭐 그러지는 절대 마세요. 왜냐면 이 반이나 너희들 다른 학원에 있는 같은 반에 있는 애들하고 절대 같은 데 같은 과 가지 않습니다. 본인의 능력과 본인의 가치가 큰 상태에 따라서 가는 대학마다 다 틀리니까 주변 눈치 보지 마세요. 제발. 자, 그러면 12쪽 보자. 자, 1번 우주의 시작. 자, 1번을 보니까 빅뱅 우주론. 일단 줄 좀 칩시다. 빅뱅 우주론. 뒤에 줄처럼 138억력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 뒤쪽으로 그냥 읽어볼게. 초고밀도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탄생. 지금까지 계속 팽창하고 있는 이론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넘어갑니다. 2번 빅뱅 우주론의 확립. 그래서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이 대립하다가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두 가지 나옵니다. 조금 이따 선생님 수업 시간에 수업할 거야. 그게 발견되어 빅뱅 우주론이 확립되었다. 그 밑에 별표 3개 때렸어요. 정상 우주론 동그라미 치고 빅뱅 우주론 동그라미 치세요. 둘 다 우주는 팽창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앞전에 얘 때문에 그렇지. 허블이 적색 패널을 관찰했기 때문에 둘 다 팽창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 밑에 우주의 크기 동그라미 쳐서 뒤에 줄쳐라. 증가. 그 다음 질량 동그라미 쳐서 자 증가 1점. 그럼 정상 우주론의 그 그림만 봐봐. 그림. 정육면체 그림이지. 그래서 팽창하기 전과 팽창한 후를 비교하니까 새로운 은하들 되게 많이 만들어졌다 맞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빅뱅 우주론의 그림만 보세요. 그림 보니까 팽창하기 전하고 후하고 비교하니까 은하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림 보고 야가 정상 우주론인지 빅뱅 우주론인지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밀도하고 온도하고는 같이 동그라미 치세요. 같이 해석해야 됩니다. 밀도하고 온도는 같이 동그라미 쳐서 정상 우주론 1.1점, 빅뱅 우주론 감소 이렇습니다. 그 옆에 플러스 강의 잠깐만 한번 볼까? 자, 처음에 보면 우주는 정지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있고 우주는 팽창합니다. 프리드만 있지 맞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우주 팽창의 증거를 관측을 해버렸다. 허블의 외부 은하 관측. 그래서 외부 은하를 관측하니까 적색 편의가 나타나더라 이 말이지 맞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대립. 빅뱅 우주론 가모프, 정상 우주론 호일 서로 대립하더라.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빅뱅 우주론의 증거를 실제로 관측을 해버렸거든요. 펜지에서 윌슨 나와있지.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해서 빅뱅 우주론이 맞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간다. 2번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 이래가지고 자 1번에 보니까 글자는 필요 없고 그 밑에 그림 봅시다. 축구공이라는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나눠져 있고 맞지? 소리마 원자핵 발견 누구니? 원자핵 발견한 사람 누구고? 전자 발견한 사람 누구고? 맞지? 자기나 전자 발견 누구?
전자발견 누구? 와, 동현아. 모르나? 윤영이는 그때 안 물어. 영아야. 전자발견? 원자핵 발견? 이것들이 슬기 아나? 러드버드가 누군데? 양성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빅뱅 폭발 후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졌잖아, 맞지? 그래서 요거는 처음에 빅뱅 때 우리가 만들어진 거고 그거를 발견한 시기가 1800년대 후반이 되는 거예요. 1800년 후반 때 톰슨이 전자 발견합니다. 응급성 실험으로.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서 원자 핵을 발견하고 양성자라는 단어도 러더퍼드가 처음 썼고 중성자는 러더퍼드 제자인 체드윅이 베릴륨에 알파 입자 쏴가지고 알아냈지. 이것들이 전부 포맷시키는 데는 머리 삭제시키는 데는 뭐 있다. 자, 다음 원자핵은 양성자, 중성자로 나눠지고 양성자, 중성자는 쿼크로 또 나눠진다. 그렇게 돼 있다, 맞지? 그 다음 그 밑에 표 볼게요. 기본 입자 줄쳐라. 표에서 기본 입자. 이게 보니까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로서 물질의 기본 단위입니다. 필요 없는 소리고 얘 줄쳐라. 쿼크나 전자 이런 걸 우리는 기본 입자를 합니다. 양성자, 중성자 동그라미 치고 뒤에 줄쳐라. 3개의 쿼크 조금 이따 알려줄게요. 자, 그래서 밑에 양성자 줄쳐서 위 쿼크 2개, 위가 업이다, 업. 그 다음에 아래 쿼크 1개, 다운 쿼크 1개 이렇게 돼 있지, 맞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중성자 줄쳐가지고 위 쿼크 1개, 업 쿼크 1개, 아래 쿼크 2개, 다운 쿼크 2개 줄쳤으면 앞에 이거 별표 좀 때려놔.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원자, 핵,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양전을 띈다 알 거고요. 전자, 원자, 핵,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진 입자고 전기적으로 중성 줄치세요. 전기적으로 중성 줄치고 옆에다가 뭐라고 쓸까? 양성자 수는 전자수. 저렇게 한 번 더 적어놔. 양성자 수는 전자수. 자, 그 다음 그 밑에 2번 갑니다. 원자의 생성 이래가지고 자, 우주가 팽창하여 온도가 낮아지면서 자, 줄쳐라. 팽창하면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너희들 거꾸로 수축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온도 상승해. 팽창하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수축하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물리에서 단열, 팽창, 단열, 압축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리를 갖다 너희들이 안 배웠지만 지구과학 시간에 중등부 때 너희들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 알지? 구름이 만들어질 때 지표면에 있던 공기가 상승합니다. 상승하면 압력이 낮아지면 부피가 팽창한다. 무슨 법칙? 이러니까 3을 보이로 가는 법칙인 거야. 보이로 법칙. 맞지? 그래서 부피가 이렇게 커지려 그러면 이 공간 안에 있던 입자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바깥으로만 일을 알겠지? 일을 한다는 소리는 자신의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높아집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지. 지가 일하고 다녔으니까 감소할 거 아니에요, 맞지? 그때가 열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고 온도가 낮아집니다. 팽창하면 온도 감소. 그래서 우리가 온도가 낮아지다가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면 온결이 일어난다. 그래서 수증기가 물방울로 돼서 구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배우는 게 중등부 때잖아, 맞지? 그래서 꼭 외워도 팽창하면 온도는 낮아집니다. 낮아지면서 점차 무거운 입자가 생성이 되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림에 자 138억 년 줄치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기본 입자 생성 줄치세요. 순서 외워야 됩니다. 태원아, 쌤 저기 12쪽 제일 밑에 그림한다. 기본 입자 생성 줄치고 뒤쪽에 2번 줄쳐라. 양성자, 중성자 생성 줄치고요. 그 다음에 3분 줄치고 원자 핵 생성 줄치고요. 38만 년 3000 켈빈 줄치고 원자 생성 순서 반드시 알아놓을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13쪽 갑니다. 자, 13쪽에 1번. 기본 입자 생성. 자, 뒤쪽에 있는 글자를 쌤이 읽어보면 빅뱅 직후 우주는 매우 고온이었고 급격히 팽창하여 온도가 낮아져 쿼크 전자 같은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다. 첫 번째 기본 입자가 제일 처음 만들어지는 거야. 2번 양성자, 중성자 생성 이래가지고 이쪽으로 쌤 읽어볼게. 우주의 온도가 더 낮아져서 쿼크 세 개가 결합한다는 건 앞에서 우리 줄을 쳤고요. 양성자, 중성자가 생성이 되는데 화살표 볼게. 양성자, 중성자의 자, 줄쳐라 개수비 초기에는 1대1 여기에서 나중에는 7대1이 된다. 거기까지 줄 쳐놓으면 되겠다. 알겠지? 거기까지 줄 치고요. 필기 준비하세요. 자, 2번 갑니다. 양성자, 중성자, 자, 양성자, 중성자 형성에서 우리는요, 먼저 외우고 있어야 될 게, 양성자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니, 이거 외워야 됩니다. 업 커크 2개, 다운 커크 하나. 이렇게. 그 다음, 중성자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니, 그러면, 업 커크 하나에, 다운 커크 2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양성자는 플러스 1을 띈다 그랬고 중성자는 아무것도 안 띈다 그랬잖아. 맞지? 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다시피 커크는 플러스 3분의 2를 띈다 그랬다. 두 개 있으니까 3분의 2. 다음 커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띈다 그랬지?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면 우리가 플러스 1을 띱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 같은 경우에 업 커크 하나니까 플러스 3분의 2, 다운 커크는 마이너스 3분의 1, 또 다운 커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0을 뜬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거 뭐지? 이게 뭐야? 응? 이거 뭐야? 모르겠네. 알면서 대답 안 해. 수소 원자, 수소 원자.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수소 원자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여기서 요런 제품은 뭐라고 부를래요? 이래 되면 수소 원자 핵 이렇게 부를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양성자 하나라 해도 됩니까? 맞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띄웠다 되겠다. 수소 원자 핵을 수소 원자 핵을 우리는 양성자 한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수소 원자 핵을 양성자 하나라고 얘기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뭐를 갖다 설명하기 위해서 또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 국가에는 나오지도 않는 것 같은데. 자, 요거 필기해둬라. 자연계 존재하는 힘.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은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내가 알고 있는 거 탄성력, 마찰력, 중력, 뭐 수직 항력, 그 다음에 뭐 또 무슨 힘 있노? 또가 없나? 자, 중력 아니 그뭐 있노? 탄성력, 마찰력, 수직 항력, 부력, 장력, 전기력, 양력, 양력, 양, 력. 또 많잖아, 맞지?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은 네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 네 가지에서 뻗어나간 힘들 그런 힘들이 알겠지? 그래서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면 네 개 힘을 외웁시다. 파란색으로 쓸게. 첫 번째가 강한 핵력한 힘입니다. 강한 핵력. 핵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핵안에. 그 다음 두 번째 전자기력. 전자기력. 세 번째 약한 핵력. 네 번째 중력. 이렇게 네 가지 있습니다. 선생님 순서대로 대소관계입니다. 알겠지? 선생님 누가 힘이 제일 커요? 그러면 얘네들이 얘네들. 요런 순서예요. 알겠지? 그러면 강한 핵력은 어떨 때 작용합니까? 그런 걸 갖다 내가 설명할 건데 먼저 이거부터 선생님 필기한 이유는요. 요거 때문에 선생님 필기했습니다. 3번 때문에 알겠지? 자, 일단 강한 핵력은 언제 작용하는 겁니까? 그러면 쿼크 사이. 쿼크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강한 핵력.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사이. 여기에 작용하는 힘도 강한 핵력.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쌤 이렇게 썼잖아. 얘하고 묶어주는 요거 있지. 요때 강한 핵력 작용합니다. 강한 핵력. 그럼 너희들 알다시피 아까 탄소 같은 경우는 양성계 개수가 몇 개 있다 그랬지? 6개 있다 그랬지. 그러면 플러스가 몇 개 있냐? 플러스가 이렇게 6개나 있어. 요래 있으면 너희들 플러스하고 플러스 사이는 무슨 힘 작용하나? 총력 작용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총력 작용하니까 얘는 부서집니다, 그렇지? 그러면 원자핵이 다 부서져 버리면 원자가 될 수가 없잖아, 맞지? 그래서 원자핵의 안정성을 갖다가 우리가 보유하기 위해서 얘들 사이에 뭐가 존재하고 있냐면 이렇게 중성자가 존재해야 됩니다. 이렇게 중성자가 존재해야만 얘들 청력을 얘가 가서 잡아버리고 그게 강한 핵력입니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전자기력 그러면 요거는 전하를 띤 입자 사이 여기 작용하는 힘이 전자기력. 나중에 전자기력을 갖다가 한번 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식 적어주면 K에 R 제곱분의 Q1 곱하기 Q2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합니다. 알았지? 전기력은 저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약한 핵력 언제 작용합니까? 그러면 베타 붕괴 시 작용하는 힘입니다. 베타 붕괴 시 작용하는 힘이 약한 핵력인데 베타 붕괴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중성자 있지. 이 중성자가 분해될 수 있어요. 그럼 중성자가 분해되면 어떻게 되는데 자 중성자가 분해되면 양성자 더하기 전자 이렇게 분해됩니다. 우리 아까 중성자의 질량하고 양성자의 질량은 1이고 1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 있었지만 그래서 양성자 질량을 1이라 한다면 중성자 질량도 1이고 전자 질량은 무시한다 이렇게 얘기했는 데 있었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가 평범하게 보면 얘들 질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엄격히 얘기하면 이 상황으로 봤을 때 누가 질량이 크노? 중성자의 질량이 큽니다. 중성자의 질량이 커요. 근데 요렇게 나눠지는 게 너희들이 전자 있지. 이 전자를 갖다 우리는 베타 입자라고 해요. 이렇게 베타 입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분해이기 때문에 요거를 베타 붕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베타 붕괴가 일어날 때 약한 핵력이 작용합니다. 베타 붕괴 시 약한 핵력이 작용합니다. 자, 알파 입자가 누구? 알파 입자 누굽니까? 베타 입자는 전자다 이제 알겠지?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 핵입니다. 헬륨 원자 핵. 그래서 봤을 겁니다.
중력 가자. 자, 중력은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 자, 질량 가진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중력인데 중력 계산 공식도 한번 보여줄게. F는 G에다가 R 제곱분의 라지 M 곱하기 스몰 m 중력 계산 공식. 일종의 만유인력 계산 공식이지. 나오는 풀이하고 있나? 자,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은 요 네 가지가 있는데 요걸 소개한 이유는 쌤이 약한 행력 때문에 소개했다. 약한 행력은 중성자가 양성자로 쪼개지는 그런 반응이다. 이렇게 볼게요. 그럼 바로 지금 이제 선생님이 요까지 설명했어요. 요까지. 이제 뭐 설명할 거냐면 원자 핵을 설명할 거야. 그럼 너희들 원자 핵은요. 아까 폭발하고 시간이 그래도 한 3분 지났잖아, 맞지? 3분은 지났으니까 폭발하고 비교하면 온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자,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나서 초기, 그 다음에 후기 이렇게 비교할게요. 양성자, 중성자가 지금 업커크 두 개, 다음 커크 하나, 그 다음에 커크 하나, 다음 커크 두 개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우주에 이제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졌대. 알겠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한 점에서 폭발해가지고 지금 우주가 이렇게 됐는데 기본 입자 뭐 전자들 우주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것도 지금 이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주에 알겠지? 지금 그 상황이다. 자, 초기에는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성자가 양성자로도 바뀌기도 합니다. 그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반응이 다 일어납니다. 초기에. 근데 이제 여기서 일로 간다는 소리는 시간이 지나는 거잖아. 시간이 지난다는 소리는 온도가 낮아질 거잖아. 맞지? 너희들 온도가 낮아지면 분해되는 반응이 잘 일어나요? 합쳐지는 반응이 잘 일어나요?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고 합쳐지려고 그러면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합쳐집니다. 근데 주변이 온도가 낮아지고 있잖아. 합치는 반응이 잘 안 일어나요. 있던 게 쪼개지는 반응이 잘 일어나요. 알았지? 그래서 자 봐. 초기에는 아직까지 온도가 높은 상태니까 양성자도 중성자가고 중성자도 양성자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들 개수비가 1대 1이었거든요. 초기에는. 근데 이제 후기로 가면 양성자가 중성자로는 가지를 못하고 중성자가 쪼개져가지고 양성자로 가는 반응 요거만 믿어요. 뭉치는 반응보다 쪼개지는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걸 알겠지? 온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으니까 주변이.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양성자 개수가 많아지겠지? 얘들 개수비가 7대 1입니다. 7대 1. 개수비가 7대 1이다. 자, 그래서 이제 양성대, 중성대 끝났습니다. 지금 우주에는 이제 전자입체, 쿼크도 있지,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만들어져 있는데 걔네들 개수비가 7대1로 있지. 알았지? 그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한번 다시 원자, 핵, 형성. 그래서 원자, 핵은요, 시간 외워야 된다 그랬다. 3분이다, 3분. 3분이 지났을 때 원자 핵이 만들어졌다. 근데 그 당시 때 우주를 보면 양성자 개수하고 중성자 개수가 7대1의 개수비로 있었다.
그리자. 자, 14대 2로 14대 2. 원자 핵이 만들어질 시기 때 우주에는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가 7대1로 지금 있었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요. 헬륨이 된다는 거는 양성자 몇 개 있어야 돼? 2개. 근데 양성자들끼리 붙을 수가 없으니까 중성자도 붙어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헬륨이 질량수가 얼마인 줄 압니까? 질량수가 4다 4. 그래서 얘네들이 합쳐가지고 뭐를 만들게 되냐면 헬륨 원자핵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선생님 이래 얘기했지. 양성자 하나를 수소 원자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맞지? 수소 원자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자핵을 만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수소 원자핵 대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 몇 대 몇입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12개. 그 다음 헬륨 원자핵은 한 개. 알았지? 그래서 개수비가 12대 1이.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수소 한 번만 더 쓸게. 수소 원자핵 대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 개수비도 알고 있어야 되고 질량비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쌤이 양성자의 질량을 1로 본다면 중성자의 질량 1로 본다고 된다 그랬지, 맞지? 그러면 일자리가 총 12개가 있어요. 10입니다. 질량 10이.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은 일자리가 총 4개 있잖아, 맞지? 3입니다. 12대 4. 몇 대면? 3대. 그래서 여기에 빅뱅 우주는 자, 빅뱅 우주의 증거 한 개 나왔습니다. 아까 선생님 초기에 2개 있다 그랬지만 일단 먼저 한 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자, 그러면요. 지금 수소 원자핵이 2개가 모이고 중성자 2개 모여서 헬륨 원자핵을 만들었잖아, 맞지? 이렇게 핵이 만들어진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핵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핵반응. 이거도 한번 보자. 핵반응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주에는요,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게 개수비가 7대1로 만들어져 있다 그랬잖아. 7대1 맞지? 근데 핵반응이 일어난다는 소리는 야하고 야하고 합쳐졌다. 그래서 요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아까 이 양성자 하나를 수소 원자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잖아, 맞지?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풀어쓰고 1의 1자리. 중성자가 없으니까 질량수도 1이. 근데 야는 보면 양성자 하나 있으니까 얘도 수소 원자핵이다. 근데 수소니까 원자번호는 1번이지만 질량이 얼마예요? 2대2. 그래서 인마를 갖다 그냥 우리는 수소라고 부를 거고 얘는 얘보다 무겁잖아. 그래서 중수소라고 부를 거야. 중수소. 우리 지금 뭐 하러 가냐면 이거 만들러 가는 거야. 이거 만들러 알겠지? 헬륨 만들러 갈 건데. 자, 그럼 요 상태에서 양성자가 먼저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성자가 먼저 붙을 수도 있잖아. 맞지?
양성자 하나가 이렇게 될 거고, 중성자가 먼저 붙으면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요, 양성자 수가 두 개니까 누구냐면 헬륨입니다. 헬륨은 원자 번호 2번에 질량수가 3짜리다. 얘는 맞지? 그 다음에 얘는 양성자가 하나니까 수소 원자 핵입니다. 그래서 수소니까 원자 번호 1번에 질량이 몇 개 있냐면 3개 있다. 맞지? 그래서 3. 이거 어떻게 읽어놓? 3중 고려놓고 얘는 이제 중성자가 붙고 얘는 이제 양성자가 이렇게 붙으면 양성자 두 개에 중성자가 두 개, 헬륨 2에 4짜리가 만들어요. 이게 제일 헬륨 중에서 안정한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가 안정합니다. 그래서 뭐 쓸데없는 거지만 얘는 질량수 3짜리 헬륨이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고요. 얘는 질량수 4짜리 헬륨이라 그래서 헬륨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씁니다. 이제. 그래서 선생님이 묻고 싶은 거는 요거 하나 묻고 싶네. 얘도 수소고 얘도 수소고 얘도 수소잖아. 맞죠? 근데 질량수가 다르잖아. 맞지?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나? 동이온.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동위원소. 동위원소. 자, 동위원소는 얘들 동위원소입니다. 맞죠? 얘들도 동위원소입니다. 얘들도 맞죠? 자, 얘도 동위원소고 얘도 동위원소인데 우리 동위원소는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죠. 맞죠? 같은 게 뭐지? 그치? 일단은 원자 번호 먼저 쓸게요. 그치? 원자 번호 같고 뭐는 달라요? 질량수가 다르다. 원자 번호는 수소니까 다 1111로 같아요. 질량수가 1, 2, 3이죠. 원자 번호 같은 단어가 아까 양성자 수라고 그랬지. 양성자 수 같고. 야, 우리 아까 질량수 계산 어떻게 한다 그랬지?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 그럼 양성자 수는 같다 했으니까 누가 다른 거야? 중성자 수. 다릅니다. 우리 아까 원자는 중성이라고 그랬지? 중성이면 누구하고 누구하고 같은 거야? 양성자수하고 전자수하고 같죠. 그래서 전자수도 같습니다. 맞죠? 전자수가 같으면 체외곽에 도는 전자수도 같겠지? 체외곽에 도는 전자수를 뭐라 그래? 원자과 전자. 원자과 전자는 주기율표에서 뭐를 의미하지? 주기율표에서 원자과 전자는 뭐를 의미하지? 족을 의미하지. 족. 족은 세로줄이다. 맞지? 같은 세로줄에 있으면 뭐가 같지? 화학적 성질이 같습니다. 질량이 다르니까 뭐가 다르냐면 물리적 그렇게 동위원소를 갖다가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다. 자, 그럼 지금까지 했던 게 원자, 핵 형성이니까 교과서 잠깐 보고. 자, 아까 우리 13쪽에 3번 간다. 3번 원자, 핵 생성.
이쪽으로 간다. 오른쪽에. 양성자는 그 자체로 수소, 원자, 핵 줄좀 치세요. 아까 쌤이 수소, 원자, 핵을 갖다가 양성자 한 개로 봐도 된다 그랬다겠지. 자, 그 다음에 우주의 온도가 10억 켈빈 이하로 낮아지면 필요 없고 뒤에 줍시다.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결합하여 헬륨, 원자, 핵 까지 보면 되겠다. 알겠지?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